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 28일 미국 증시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 투자은행들의 미국 증시 전망 크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우존스는 내리고 S&P는 조금 그 보합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조금 오르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보합이지요. 보합으로 끝났는데, 유가는 추가적으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또 금리는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대 수준까지,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다고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장이다, 이런 견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간밤의 얘기고, 우리는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JP 모간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들인데, 견해차가 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견해차가 크고, 모건 스탠리와 JP 모간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견해차가 컸죠. 일단 JP 모간은 긍정적이죠. 아직까지는. 근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GDP 규모가 세계 GDP 규모의 2%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크게 영향 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에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금융회사가 러시아 국공채 익스포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금융회사가 러시아 국공채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 1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근데 그걸 너무 미미한 금액 아니냐 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간밤에, 그죠? 간밤에 JP 모간하고 시티가 이 러시아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천억 달러 중에 시티와 JP 모간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JP 모간하고 시티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죠.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기준금리 인상과 또 스위프트 조치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미 반영됐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S&P 500 저점은 지난 2월 24일 그 장 시작과 함께 바닥이 확인된 거 아니냐. 좀 긍정적이죠.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미국 증시로 돈이 최근 한 30일 동안에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대형 기술주 쪽에는 한 180억 달러 정도 빠져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500억 달러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투자할 곳은 미국 주식시장이다 라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게 물론 미국 밖에서 들어간 돈도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또 증권시장으로 이동한 돈도 있어요. MMF 시장이 이제 대표적인데, 근데 그동안에 증시에서 MMF 시장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제는 주가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MMF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형 기술주 쪽에는 한 180억 달러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또 어제 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또 돈이 많이 유입됐어요. 정확한 금액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모건 스탠리 의견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돈이 들어왔다. 그렇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앞에는 JP 모간의 그 주장 내지는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돈 들어온 거는 JP 모간이 긍정적이니까. 반대로 이제 모건 스탠리는 JP 모간하고는 그야말로 그 전망치가 크게 차이 나죠. 전쟁의 파급 역량은 우선 측정이 어렵다는 게 근거고, 또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죠. 맞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뭐 원자재 가격이 이제 추가로 오르니까 유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니켈 가격, 알루미늄 가격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팔라듐도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원자재 가격도 뭐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원자재는 다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적인 물가 고공행진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연준은 뭐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은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제 우려하는 대로 가계 실질 소득 감소 요인이면서 소비 감소 요인이다. 그러니까 성장률 둔화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의견도 설득력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세 번째 이 얘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S&P 500이 그 PR이 평균이죠. 19.5배까지 추락한 상태죠. 그런데 이게 18배까지 하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7% 정도 하락해야 된다 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간밤에 그 2월 28일자 4374로 끝났으니까 7%온 것 같으면 뭐 한 2, 300 떨어져야 되나요? 한 300 정도 넘게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4천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라는 얘기 같아요. 물론 이제 바닥은 모건 스탠은 3,800선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18배까지가 설득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결국은 이제 시장 금리 향방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겠죠. 또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런데 앞에서 이제 지금 며칠간의 움직임을 보면 한 30일 동안 JP 모간 그 뭐 예상대로 돈이 이제 들어오고는 있어요. 지금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뭐 그 돈만으로 지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또 모건 스탠리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또 아니고, 근데 3,800은 아니더라도 4,300이니까 지난번에 한 4,200 내지 100까지는 내일같이 싶는데 2월 24일자로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리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조금 부정적으로 변했는데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중간쯤 의견이에요. 전망이 뭐 유가 상승 내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는 뭐 골드만삭스도 공감하고, 또 물가가 뭐 장기간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데는 골드만삭스가 가장 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힌 투자은행이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따라서 연준 정책도 이제 불변일 것 같다. 그 다음에 S&P 이제 고점은 한 4,900 정도인데, 저점에 대해서는 뭐 그 중간형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내리는 거 아니면 뭐 한 4,000에서 4,100, 200 정도 안 되겠냐 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뭐 어떻게 대응할 거 아닙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항상 낙관론과 비관론은 혼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자와 패자가 갈렸거든요.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지난해 한 6월부터 10월 내지 11월까지
그랬는데 그 실제로는 뭐 한국 증시는 일찍 무너졌고, 그다음 미국 증시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갔죠. 뭐 1월에는 그야말로 이제 대형 기술주까지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도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고, 11월부터는 미국 증시에 부정적이, 원래 1월에는 본격적으로 그 하락률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5 내지 20%락 하는 하락률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응이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로도 고점에서 매도하라. 엔비디아도 좋은 주식이기는 하지만 PR 100배 이상에서는 매도하라. 그게 결국은 이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도 뭐 항상 나쁘게만 보는 집단은 아닌데, 원래는 일단은 나쁘게 봐요. 근데 결국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정도까지는 안 내렸어요. 이 또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달렸다. 그럼 대응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뭐 큰 그림이 있잖아요. 시장금리 동향 보고, 그 다음에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시장금리 같아요. 주식과 채권이 대체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돈이 채권 시장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물가가 더 오른다는 것은 실질 소득 감소니까 1분기 뭐 내지는 2분기에 성장률 둔화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4월 말이나 돼야 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니까 뭐 5월까지 뭐 지속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대응 전략은, 포유환율연구소는 대응 전략을 뭐 제시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간에 JP 모간의 얘기든 모건 스탠리 얘기든 아니면 골드만삭스 얘기든 그거 다 감안해 가지고 대응 전략 제시한 것 같고, 지난 2월 24일 날 뭐 많이 내리서니까 초우량전은 오를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이제 또 접근을 했고, 테슬라도 우리 뭐 구독자한테는 매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은, 그 구독자가 많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수소몽키라고 하는 거기에는 제가 댓글로 남겼거든요. 지금 테슬라 가격 720달러 선대니 적극 매수하라고, 매수 못할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또 뭐 올라가는 데는 또 한계 있어요. 그때 뭐 1200달러 할 때는 아주 좋았잖아요, 환경이. 그만큼 안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테슬라는 950달러 정도 넘으면 또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물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니까 한 20% 오르면 저점 대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도 뭐 남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바닥이 있으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올 무렵에 단타 내지는 수익 위험 관리하라, 매수와 동시에 위험 관리하라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은, 포유환율연구소도 뭐 대응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또 한 차례 바닥이 있다, 바닥이라기보다는 또 한 차례 하락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위험 관리하자. 앞에 뭐 테슬라나 아니면 미국 초우량기업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때 기술적 지표 좀 이용해 가지고 위험 관리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